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이번 편은 좀 되게 간단 시승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촬영하게 돼가지고 뭐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드론으로 좀 이쁘게 잘 찍고 싶었었는데 못 찍어드린 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태리 감성이죠. 유럽 바이크 이태리 감성의 두카티라고 하는 정말 고가의 레드 색상이 정말 아름다운 바이크 두카티의 슈퍼 스포츠입니다. 이 바이크는 이제 F 차량인데 이 바이크에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디자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디자인은 정말 두카티의 디자인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선들하고 이런 곡선 라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두카티를 갖고 싶어하는 1인이에요. 실제로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저는 이제 화석이에요. 두카티 1098이라고 하는 이제 화석 바이크를 아마 구매할 예정인데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그 가격으로 더 좋은 바이크를 살 수 있지만 일제라면은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카티를 지금 구매 예정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슈퍼스포츠라고 하는 F 차량을 시승하게 됐어요. 이제 디자인을 볼 건데 F 차량인데 F 차량 같지 않게 정말 디자인이 날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완전 알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날렵해요. 정면으로는 이 헤드램프가 요즘에 두카티들이 지금 밀고 있는 헤드라이트죠. 이렇게 LED로 V자를 집어넣고 이제 헤드램프를 그 밑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위치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정면을 보면은 웬 독수리 한 마리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독수리가 생각나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되게 날렵하고 선이 되게 고와요. 거기다가 이게 뭔가 선이 각져 있는 게 아닌데 각지듯이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런 라인들, 정말 이태리 디자인이 이런 라인들을 너무 잘 살리거든요. 뭐 페라디도 그렇고요. 뭐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그렇잖아요. 이 곡선 라인이 정말 아름다운데 두카티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레드 색상이 두카티가 정말 잘 어울려요. 색상을 참 잘 골라놓은 것 같아요. 이 기본이 브랜드의 색을 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두카티는 이 빨간색을 가장 먼저 어떻게 뭐 선점을 한 건가요? 빨간색이 정말 바이크들 사이에서는 정말 갖고 싶어하는 색상이었을 건데 이 색상을 어떻게 먼저 선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하고 흰색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일단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정면으로는 이렇게 이제 독수리 얼굴 같은 게 보이고 밑으로는 이제 라지에이터 같이 라지에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윈드스크린이 있는데 윈드스크린은 위아래로 살짝 조절이 돼요. 근데 이 위아래로 조절하는 거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게 수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바이크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꼭 수동으로 해줘야 됐었나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가 보이실 텐데 사실 이 두카티의 거의 고질병이에요. 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서도 문제인데 탄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미러는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두카티를 나중에라도 사실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살짝 돌아오면은 뭐 사이드 디자인도 정말 멋있죠. 라인도 너무 멋있고 뭔가 비율도 참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엔진룸이 보이는데 엔진은 이제 V형 엔진이 아니라 거의 뭐 L자형 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다란 엔진과 이 빨간색의 바디 프레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두카티 거의 뭐 전통 같은 거죠. 이 빨간색 프레임 바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사실 디자인은 사이드 카울도 F 차량들은 좀 카울을 좀 적게 사용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울도 사이드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부족함이 없지 않나? 정말 디자인은 너무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군데군데 보이는 이런 파츠들도 정말 다 아름답고 뭔가 잘 어울려요. 전부 알루미늄 소재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뭐 보면은 일반 스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면 리어로 돌아오면은 되게 날렵하게 생긴 이 리어 램프하고 이 꼬리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F 차량이지만 리어 캐노피라고 해요. 이런 거를 캐노피를 이렇게 달고 왔는데 캐노피까지 있으니까 그냥 알차 같습니다. 뭐 정말 그냥 알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두카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외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 파츠들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감 처리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어요. 뭐 핸들 부분에 보이는 파츠들 몇 가지도 다 알루미늄이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감싸주고 있는 이런 파츠들도 일본 바이크들 같은 경우나 뭐 다른 타 브랜드들은 거의 뭐 그냥 고무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두카티가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 바이크 무게가 생각보다는 또 많이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공차 중량도 일반 동급에 비해서 조금씩 가볍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바이크 디자인은 정말 유려하고 뭔가 바람을 정말 잘 가르고 막 정말 빠르게 달릴 것 같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핸들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핸들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았어요. 그냥 핸들의 위치나 뭐 이런 핸들의 질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난했었던 것 같고, 그냥 또 의외로 이렇게 주변에 보이는 파츠들이 알루미늄들이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건데 계기판은 솔직히 정말 마음에 별로 들진 않네요. 계기판은 요즘에 V4 파니갈레에 들어간 그런 풀 컬러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타 브랜드들 일본 바이크들을 요즘 다 그런 풀 컬러 디지털 계기판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이 바이크도 신형인 것 치고는 계기판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두카티의 기본 틀의 계기판인 것 같은데, 시인성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솔직히 느끼기도 힘들고요. 바이크 가격을 생각해가지고는 용납하기 힘든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계기판 퀄리티라고 해야 되겠죠. 퀄리티가 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 좀 풀컬러 계기판으로 빨리 갈아주었으면 좋겠네요.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바이크들보다 조금 이 조작감이 그렇게 좋다라고 솔직하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일본 바이크들은 되게 부드럽고 또각또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바이크는 약간 레버 조작 느낌이 좀 둔탁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었어요. 뭐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톡톡하는, 약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애매하게 느껴질 그런 느낌의 레버 조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짝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카티 슈퍼 스포츠 S를 이제 시승하면서 주행 질감이 어떤지, 어떤 시승감을 주는지,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두카티에 처음 주행을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두카티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옛날부터 드림 바이크였고, 지금 앞으로 구매할 예정인 바이크도 두카티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시트의 포지셔닝이 라이딩 자세라고 하는데, 이 라이딩 자세가 생각보다 되게 공격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격적이에요. F차로 알고 있는데 R차와 F차의 중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시트고도 실제로 810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발 착직성이 약간 뒤꿈치가 달랑말랑하는, 저한테는 달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을 뻗고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은 오히려 레플리카인 R3보다도 자세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올 정도로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R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디자인만 봐도 어쩐지 R차 같았었는데, F차가 아닌지, 이게 F차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F차가 아닌가요? 공격 자세, 이 자세, 라이딩 자세는 너무 공격적이어서 R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크 무게는 190에서 이제 200km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기름 가득 채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채우면 이제 200km 가까이 되고, 좀 많이 달고 하면 이제 190km 언저리인 바이크인데, 무게로 들었을 땐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요즘 바이크들은 점점 이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가 뭐 실제로 이렇게 몸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바이크 무게가 정말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았어요. 엔진 크기도 리터급에 가까운 937cc인 거 치고는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살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행을 이제 시작하면 처음에 스로틀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저는 이 초반 스로틀 반응이 너무 묵직해가지고, 이게 묵직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솔직하게 잘 안 나간다는 의미예요. 두카티라는 바이크를 항상 동경했었고, 많은 오너분들이 막 두카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정말 잘 달린다,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두카티는 빠따다, 이 빠따가 정말 미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슈퍼스포츠는 좀 그런 바이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동급보다도 낮은 바이크보다 이 초반
출력은 정말 너무 별로였어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달리는 능력은요, 초반부터 5000rpm까지의 느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고로 저는 S모드로 하고 탔었어요, 이 바이크를 탈 때. 근데 그런데도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초반에 RPM을 조금 더 풀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기통의 이 큰 엔진인데 이 폭발력이 초반에 잘 안 나오는 건 뭐 어떤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저는 고개가 좀 뒤로 이렇게 팍팍 제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최대 출력은 115마력이고요. 토크는 이제 9.9kg니까 거의 10kg라고 봐야 되는데, 이 느낌이 초반에는 너무 약한 게 많이 아쉽네요. 그러면서 이제 달리다가 중반 살짝 넘어서 이제 6000rpm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토크감이 땅하고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치고 올라오는 토크감이 너무 순간적으로 땅 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꾸준하게 출력이 올라가서 라이더가 그 출력이 올라가는 느낌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6000rpm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출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살짝 슬립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되게 위험했었어요. 근데 이 바이크를 재밌게 타려면은 무조건 6000rpm 이상을 좀 땡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또 아쉬운 게 6000rpm부터 재밌게 타는 건 맞는데 6000rpm부터 이 rpm이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6000rpm부터 9000rpm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8800이라고 할까요? 8500rpm부터는 토크가 또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크감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정말 짧다라는 건데, 6000부터 8500이면 거의 2500rpm 사이에서만 이 토크감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토크 사용 구간이 너무 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RPM을 좀 높여보고 싶었는데 11000rpm 언저리에서는 더 이상 좀 RPM 올리기가 힘들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RPM을 올려도 나가는 이 출력감은 거의 8500rpm부터는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스릴감이 너무 많이 부족하네요. 솔직히 출력이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고, 두가티에 정말 많은 막 꿈같은 생각과 상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그렇다고 엔진 회전하는 질감이나 이런 엔진의 느낌이 또 일본 바이크들처럼 좋지는 또 솔직히 않더라고요. 엔진이 돌아갈 때 이 질감이 정말 되게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뭔가 맹수가 벽을 막 팍팍 긁어 내리듯이. 이거 솔직히 실린더가 잘 버텨낼까 싶을 정도로 뭔가 불안할 정도로 팍팍 긁는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쇠 갈리는 소리도 되게 강하고요. 되게 거친 느낌의 엔진 회전 질감이 있어요. 뭐 이런 걸 매력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일본 바이크만 여태까지 타왔어 가지고 그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느낌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두려움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언제 고장나진 않을까 하는. 그렇다고 이렇게 바이크가 금방 고장나는 바이크는 아닐 거예요, 엔진이. 아무튼 엔진은 솔직히 너무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더불어서 정말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이 바이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무릎 니그립을 바이크를 타면은 꼭 하게 됩니다. 니그립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크는 이 슬라이더 같은 파츠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달려나오는 건지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본 파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슬라이더가 있는 부위가 니그립을 하는 무릎 부위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은 무릎이 자꾸 슬라이더에 닿아가지고 베깁니다. 살이 자꾸 베기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슬라이더 이 파츠를 만약에 피하려면은 엉덩이를 매우 뒤로 쓱 빼서 타야 되는데, 아니면은 백스텝을 달거나요. 근데 이 위치가 너무 위험한 게, 이게 꼭 백스텝이 있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탔다고 해서 이 무릎이 이 슬라이더에 꼭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브레이크를 하거나 그 브레이크를 잡을 시에는 엉덩이도 그렇고 모든 무게중심을 앞으로 다 치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무릎을 자꾸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무릎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계산을 한다면 정말 완전히 급브레이크식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날아가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볼 때는
무릎이 다 장난치 않을까 싶어요. 이거 도대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무리 유럽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졌다고, 맞춰줬다고 봐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슬라이더 이거 파츠는 개인적으로는 빼든가 어떻게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정말 너무 큰 단점입니다. 그래도 이 엔진의 출력과 이런 부분 빼고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또 많았어요. 특히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제가 여태까지 타본 바이크들 중에 넘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게가 꽤 나가는 바이크인데도 전륜, 후륜, 물론 ABS도 다 있지만 브렘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다 탑재하고 있거든요. 브렘보 시스템 바이크에 있는 걸 처음 타봐서 그런 건가요? 그냥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그냥 콱콱 정말 잘 씁니다. 브레이크 하나는 진짜 단칼이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브레이크. 특히 바이크들이 후륜 브레이크는 살짝 놔주는 느낌이 있는데 후륜 브레이크도 정말 잘 쓰네요. 저는 실제로 바이크 탈 때 엔진 브레이크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이 바이크는 엔진 브레이크보다 그냥 후륜 브레이크 잡으면서 주행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냥 충분하세요. 엔진 브레이크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 후륜과 전륜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겁없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코너를 조금 돌아 나가셔도 정말 잘 쓰고 불안함도 없네요. 코너링은 워낙에 무게중심이 요즘 점점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아래로 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이렇게 획딱획딱 쓰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전혀 불안감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레임이나 셰시 부분이 되게 좀 짱짱하게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 전혀 주행하면서 불안하게 떨림이 있거나 찌그덕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느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되게 잘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엔진 브레이크가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 바이크로는 엔진 브레이크는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엔진 브레이크를 좀 잡게 되면, 빨리 달리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2기통에 되게 큰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의 400cc씩 나눴다고 봐야 돼서 그런가, 일본 바이크의 동급의 4기통 바이크의 엔진 브레이크들은 엔진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출력과 함께 뭔가 불안함 없이 그 엔진 힘으로 잘 쓰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엔진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뒷바퀴가 엔진 브레이크를 하면은 슬립이 일어날 정도로 꽉 잡힙니다. 그만큼 엔진이 잡고 있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뒷바퀴가 슬립이 오히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뒷바퀴 역시도 그냥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바이크의 브레이크와 함께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바이크 처음에 탈 때 S 모델인 걸 모르고 탔었습니다. 그냥 슈퍼 스포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타면서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승차감 하나는 진짜 미쳤다.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내려서 살짝 확인해보니까 올린지 서스펜션이란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크가 그래서 슈퍼스포츠 S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냥 정말 모르고 탔었어요. 근데 승차감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스펜션이 쫀득하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드한 세팅이 맞는데, 하드하지만 뭔가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고급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륜과 후륜이 부드러운 듯이 뭔가 쫀득하게 부드럽고, 또 강한 요철을 지날 때는 뭔가 되게 또 하드한 느낌도 나고, 코너링 돌아갈 때는 코너를 돌면서 좀 속력을 내면은 이 바이크가 밑으로 뭔가 점점 조금씩 댐핑이 내려가는 듯하게 바닥으로 착 깔리는 느낌을 주는데, 그 느낌이 되게 그냥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파도 타듯이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착 깔려가지고 쫀득하게 뭔가 찐득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손으로 만지면은 고무차륵 같은 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쫀득함이 정말 일품이네요. 서스펜션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두가티를 만약에 엔진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는데 디자인 때문에 저도 사긴 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S 모델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 올린즈 서스펜션 정말 일품입니다. 이거는 올린즈 서스펜션 달린 바이크는 개인적으로 정말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으네요. 승차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디자인,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말 완벽한 승차감과 브레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출력은 정말 볼품없지만 이런 그 이외의 것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두가티의 슈퍼 스포츠 S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가티 타시는 분들 빠따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인정 못하겠더라고요. 두가티만 타셨나요? 다른 바이크를 좀 타보시면은 이게 두가티가 빠따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두가티란 바이크가 그냥 비싸고 너무 이쁘고 날렵하게 생겼고 잘 달릴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두가티 타시는 분들의 그런 부심이 또 있어요. 두가티 타는 사람들은 되게 부심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심에 의해서 나오는 설명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은 출력 하나는 너무 끝내준다, 뭐 너무 잘 달린다, 뭐 빠따가 정말 미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출력 면에서는 저는 인정은 못하겠네요. 네,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출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승차감이나 브레이크 능력, 특히나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메리트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가티라는 브랜드의 이런 매력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앞으로 또 바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른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이에요. 길도 정말 미끄럽고요. 저 이 바이크 탈 때도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슬립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슬립 사고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잖아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새해가 아닐까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저 역시 꾸준하게 좋은 정보들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또 추천해드리기도 하고요. 저 역시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